조정이 지금 4일째 나왔잖아. 차트를 보면 뭐 여기서 추가로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4일까지 빠진 오늘 정도의 종가에서는 크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장기 뷰인데 무슨 하루아침에 오늘 떨어졌다고 제 생각이 틀렸네요 이럴 위치는 아니에요. 왜? 완전 정배열에서 이평선 깨면서 늘림목 줄 수 있으니까. 오늘 주가 조작 사건 설이 터졌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하한가 2방씩 나왔는데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작전이라면 작전이 언제부터 걸렸고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대표님! 라이씨 왔어요? 네, 대표님 뭐하고 계셨어요? 내가 맞다! 내가 월요일날 가르쳐줬잖아요. 지금 생각났어요. 지수가 떨어졌을 땐 나처럼 이렇게 안경 끼고 차분한 말투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감싸주는 목소리로 오늘 방송을 하겠습니다. 뭐 이러다가 또 필 받으면 막 텐션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시작은 차분하게. 자, 일단 오늘 제 스스로 좀 칭찬하고 싶은 건 오전에 좀 장이 안 좋을 때 저도 뭐 선물 옵션반도 운영하고 하니까 굉장히 급박하게 막 장이 돌아가서,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어디 일부러 잠깐 나갔다 올 때도 있고 했었는데요. 원래 오전 한 11시경에 장중시장을 쓰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장중시장을 한 1시경에 썼죠. 1시경부터 작성을 해서 아마 업데이트 된 건 한 1시 20분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의 한 줄평이 그거였습니다. 코스닥 4일째 급락, 가까워진 반등. 뭐 이렇게 썼는데 딱 진짜 거짓말같이 오후 1시 반 장중시장 나가고서부터 지수가 반등을 했어요. 분차트를 보시면 여기 오늘 하루의 움직임이거든요. 이게 거래소 지수의 분차트인데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한 10시까지는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10시부터 1시 반까지 반등 한 번 없는 급락을 3시간 반 보이다가 1시 반부터 종가까지 좀 끌어올리면서 아래 꼬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이 좋은 거지만 운 플러스 크게 보면 제가 분명히 조정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런 말씀을 1, 2주 전부터 드렸던 이유는 코스닥의 이격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의 나홀로 강세가 계속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시장 전체의 키 맞추기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코스닥 시장 내에서 특수 업종이 잘 간다면 키 맞추기가 또 있는 거고, 거래소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강했고, 특히 코스닥이 가장 강했고, 특히 2차 전지 업종이 가장 강했고, 영원히 올라가는 지수 종목은 없다라는 관점에 이격도가 커질수록 조정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 조정이 지금 4일째 나왔잖아. 차트를 보면 뭐 여기서 추가로 빠져봐야 얼마나 빠지겠어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4일까지 빠진 오늘 정도의 종가에서는 크게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똑같은 말씀 드렸는데 가격 조정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간 조정이 계속될 수는 있어도 여기에서 예를 들어 지금 직전 저점이 언제냐면 3월 10일경의 저점이거든요. 그 3월 10일경의 저점은 왜 생성됐냐면 SBB 사태 때문에 은행 파산 제로 때문에 형성된 저점인데요. 그 저점부터 그걸 바닥으로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이제 지금 거래소로 봐도 꽤 많이 하락했네 정도로 보이고, 코스닥으로 보면 꽤 많이 정도가 아니고 많이 하락했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올해 연초 1월 대비 오늘의 종가를 보면 1월 대비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 큰 그림으로 두 개를 비교해 봐야 돼요. 고점 대비 떨어졌을 때도 많이 떨어졌네. 그런데 저점 대비 현재는 많이 올라와 있네. 그래서 내 종목만 늘 보고 내 종목만 올라야 돼 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면 안 되고, 시장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업종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늘 차분하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주식 투자자로서의 숙제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수 차트는, 시장 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중장기 뷰는 저는 상승장으로 전환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중장기 뷰인데 무슨 하루아침에 오늘 떨어졌다고 제 생각이 틀렸네요 이럴 위치는 아니에요. 왜? 완전 정배열에서 이평선 깨면서 늘림목 줄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도 상승장으로 전환한, 중장기 상승장으로 전환한 차트는 당연히 맞고요. 단기적으로는 4일 전까지만 해도 단기 초급등 단계였고 이격도가 급한 상황이었으니까 단기 조정 가능성이 큰 차트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실제 단기 조정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4일 동안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단기 하락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치고 나가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 들지만 여기서 크게 급락 가능성 없고 크게 급등 가능성 없고 옆으로 기는 정도의 기간 조정을 시장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기 상승장, 단기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 여기까지 지수에 대한 설명 드렸고요. 다음으로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2.45, SK하이닉스 1.9, 거래소 지수 1.37 빠진 것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거래소 지수보다 더 많이 빠졌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LG 화학도, 삼성 SDI도 다 많이 빠졌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지수보다 모든 종목이 많이 빠졌다면 말이 안 되죠. 지수보다 덜 빠진 종목이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나오네요. 뭐라고요? 현대차, 기아, 현대, 모비스. 얘네들이 좋아질 징조들이 있었나요? 있었죠. 있었잖아요. 현대, 모비스 여기서 특징주로 말씀 몇 번 드렸었고, 기아도 최근 차트 좋네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움직임이 지난주에도 나왔었고, 오늘은 대형주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의 차트가 살아났고, 이런 하락장에서도 플러스가 나왔다. 현대차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코스피 200을 좀 더 보면, 오늘은 금융주들도 움직임이 좋았는데 특히 보험주가 중심인 금융주였어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JB금융지주, 하나생명 등등의 금융주들 오늘 움직임이 좋았고요. 현대차 말씀드렸죠. 현대차, 기아,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그룹주들 좋았고, 마지막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모두 방산주들.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실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방산주, 성장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주항공, 복합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거래소 대형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근데 오늘 지수가 빠졌으니까 빠진 종목도 한 번만 보여드리면 되죠. SK아이테크가 5%, 포스코 인터내셔널 5%, 포스코 홀딩스 4%, 포스코 퓨처엠 4%. 얘들이 다 뭐죠? 2차 전지 관련주 또는 포스코 그룹주. 많이 오른 애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런 장이죠? 많이 오른 애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오른 애들이 떨어지는 장이에요. 자, 그 다음 시총 상위 종목에서 업종 구분시켜 드렸죠? 오늘 좋았던 업종은 금융주, 자동차주, 방산주. 안 좋았던 업종은 대표적으로 2차전지. 자, 그 다음 거래 대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거래 대금에서 아주 미세한 변화들을 설명 자주 드렸잖아요. 오늘까지 보면 이제 이 세무사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지난주부터 제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석했던 뉘앙스들을 다시 한번 돌려봐. 시간 많으신 분들은. 그래봐야 그거 찾는 거 얼마 안 걸립니다. 보세요. 제가 최초에 뭐라 그랬냐면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들이 대부분 2차 전지였잖아요. 근데 걔들이 대부분 시장 지수보다 훨씬 많이 막 올랐어. 5%, 7%씩. 2차 전지에 돈이 완전히 몰렸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였죠.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2차 전지를 사고 싶어 하는. 그래서 제가 사례도 들었잖아요. 제가 친한 동생이 전화 와서 뭐라 그랬죠? 나 에코프로 BM이 좋아요? 에코프로가 좋아요? 주식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전화 와서 왜? 그랬더니 누가 이 두 종목 사라 그랬는데 반씩 샀는데 에코프로가 더 잘 가는데 억울해서요.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알아서 해. 그랬죠. 왜? 제가 둘 중에 뭐가 좋다고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내일의 주가를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맞춘다고 저한테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틀리면 욕을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말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말을 하죠. 근데 너 주식 본격적으로 하는 거니? 얼마 하는 거니? 그랬더니, 한 1,000만 원, 500만 원씩 샀습니다. 그래서, 그래, 알았어 해 하고 끊었어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이 아니고, 1억을 합니다. 5억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랬을까요? 야, 이 새끼야! 그렇게 주식하지 말고, 책 제대로 하는 건 사서 읽고,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 배우고, 삼박자로 종목 분석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시가총액 상위로 들어가서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됐던 2차전지들이 다 플러스가 날 때가 있었어. 자, 그 다음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됐던 애들이 플러스도 나고 마이너스도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라 그랬죠? 2차전지 얘네가 깨림칙하네요. 움직임이 깨림칙합니다. 왜? 거래가 많이 되면 거래는 주가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어요. 거래량에 대한 속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 또는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오늘 주가 조작 사건 설이 터졌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처럼 경험 많은 사람이 설명을 해야지 기사 같은 거 봐도 아마 이해도 안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거래량이 터지면 원래 주가가 오르는 게 정상인데 거래가 터진 애들 중에 주가가 떨어진 게 반이나 있어? 깨름직한데? 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그저께는 뭐라 그랬죠? 어저께였을 거야 아마 정확히.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된 종목이 없었잖아요 어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되는 종목이 없네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지금 투자 심리가 안 좋아서 활발하게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오늘 확실히 알겠죠?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되는 종목이 한 종목도 없고요. 특히 삼성전자 바로 아래에 있는 4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바로 아래 4종목이 뭐냐면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이 4종목이 시가총액이 가장 크고 올해 들어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2차전지 대장주급의 애들이었죠. 그래서 이 4종목이 삼성전자보다 거래도 많이 되고 4종목 모두 플러스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한참 더 간다 할 때였고 지금은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안 됐고 4종목이 모두 마이너스. 사람들의 마음에 조금씩 의심이 생기고 있는 거죠. 조정 들어갔네? 급하게 사면 안 되겠다. 팔까?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바로 아래 단계가 현대로템이죠? 현대로템 보세요. 이런 약세장에서 계속 양선 나왔죠? 뭐라고요? 방산주가 지금 움직임이 며칠째 가장 좋다라는 뜻이고요. 유니온은 무슨 의미가 있죠? 유니온 머티리얼, 히토류 관련주, 중국의 자원의 무기화, 이런 것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로 거래대금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등락현황입니다. 까먹으면 안 되니까 사실 오늘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에서 제 경험담을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좋겠죠. 자, 오늘 하한가가 있는데요. 다우데이터, 삼천리, 선왕, 성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세방 이렇게 6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일단 JTBC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뉴스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작전 세력들이 그러니까 종목명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검색한 바로는 종목명은 안 나왔는데 작전 세력들이 연관된 정황이 포착돼서 주가가 하한가를 맞았다. 근데 오늘까지도 2연속 하한가를 맞은 게 이 6종목이니까 아마도 JTBC에서 언급하려고 했던 종목들이 6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한번 차트를 볼까요? 다우데이터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런 걸 우리는 점 하한가라 그래요. 점 하한가. 점 하한가 뭐냐면 점으로 보이죠? 시초가도 하한가, 종가도 하한가, 하루 종일 하한가. 점 하한가라 그래요. 삼천리 역시 삼천리도 여기서 점 하한가라 그래요. 점 하한가. 시초가도 하한가. 종가도 하한가. 성광도 점이네요. 대성홀딩스, 요 막대가 긴 거는 어제 하한가예요. 지금 이 6종목이 모두 2연속 하한가예요. 2연속 하한가. 어제는 막대가 긴 하한가, 오늘은 점 하한가. 서울가스 하한가. 세방 하한가. 세방은 이름이 안 좋네요. 하한가 세방 간다는 뜻인가? 왜 세방이야? 자, 그러면 6종목이 지금 하한가죠. 2연속 하한가. 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코스닥 지수가 4일 동안 빠진 걸 고점 대비로 계산하면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솔직히. 근데 1월 초부터 계산하면 많이 올라있는 상태죠. 그럼 이 6종목이 지금 하한가 2방씩 나왔는데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작전이라면 작전이 언제부터 걸렸고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 다우데이터 보이시나요? 월봉으로 볼 필요도 없는데 한번 보면 이 정도에서 만약에 출발을 했다고 치면 한 10,000원대에서 출발을 한 거죠. 10,000원대에서 50,000원 갔다가 20,000원까지 빠진 겁니다. 삼천리 얘는 좀 더 일찍 시작했네요. 한 10만원 가까이에서 5만원 갔다가 24만원. 대부분 5배, 6배 갔다가 반토막 난 거예요, 지금. 선광 성광은 더 일찍 시작했네요. 얘도 10,000원 정도. 성광이 제일 많이 올랐네요. 제가 보기에 이게 만약에 작전이라면 작전의 시발점은 성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전의 시발점은. 왜냐면 이 시기가 다르잖아요. 가장 먼저 오른 종목이 성광이네요. 성광이 예를 들어 2만원에 출발했다가 16만원 갔다가 8만원. 다른 종목들은 5배 정도 올랐죠. 얘는 10,000원에서 출발해서 만원, 2만원에 출발해서 16만원이니까 거의 8배, 10배가 넘게 오른 거니까. 대성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일찍 시작한 종목이네요. 8,000원에서 14만원 갔다가 6만원. 서울가스 7만원에서 50만원 갔다가 반토막. 세방 일찍 시작한 종목이 3개네요. 성광이 2020년대 중반,
대성홀딩스가 2020년 초반, 서울가스가 2020년대 중반. 선광, 대성홀딩스, 서울가스가 거의 만약에 작전이라면 2, 3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반대로 다우데이터는 작년, 삼천리 작년, 세방 작년. 이 세 종목은 작년에 한 겁니다. 만약에 한세력이라면 한 2년 반 전에 자금책을 모집하고 물량을 매집하고 주가를 올리면서 일단 1차적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금감원에도 적발이 안 되고 소문도 안 났으니까 주가도 꺾이지 않았고. 그래서 추가적인 자금으로 또 다른 새 종목에 들어갔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자, 제가 무슨 계좌 추적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JTBC 기사를 보면서 만약에 이게 그 기사가 맞다면, 작전 세력이라면 이러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흘러왔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례를 알기 때문에 이 정도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루보 사태라는 거를 처음 들어본다면 당연히 라이 씨도 처음 들었을 것이고, 라이 씨가 어려서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제 나이 40대, 50대, 60대라 할지라도 주식을 안 하셨던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루보 사태라는 거를 검색을 해보시고요. 루보 사태는 뭐냐면 거의 10년이 넘었습니다. 제 기억에 한 10년, 15년 전인데 코스닥에 루보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 자동차 부품 베어링 만드는 회사였고요. 시가총액은 한 500억대? 주가가 거의 20배 정도로 올랐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게 100% 작전이었고요. 그때의 작전의 모습이 지금 JTBC 작전이라면 JTBC 기사와 흡사합니다. 최초의 전주들이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금책들이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 투자자들이 또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이 종목 좋지 않냐 이렇게 단계까지 밟아가는 게 흡사하고요. 루보 사태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차트를 지금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차트가 나올 거고요. 검찰 조사 재료 나오자마자 그때부터 놀라지 마세요. 연속 하한가가 11방이 갔거든요. 근데 지금과는 시대가 달랐을 때입니다. 어떤 시대? 그때는 하한가가 15% 시대였고요. 근데 지금은 하한가가 30% 시대고요. 또 하나는 루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배, 25배 올랐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너무나 고점에서 연속 하한가, 10일 연속 하한가가 나온 거고 제 기억에 우리나라 연속 하한가 기록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연속 상한가 기록은 과거에 동특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동특, 리타워텍 이런 종목들이 연속 상한가를 제 기억에 한 50방씩 갔었고 연속 하한가 기록은 루보라는 종목이 갖고 있고 작전에 걸렸다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하면서 따당땅땅 11방 하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JTBC 기사만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6종목이 100% 작전이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JTBC 기사를 토대로 만약에 JTBC 기사를 토대로 이게 작전이라면 이러할 때 시작됐고 이 정도 올랐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는 아니고 이제 가끔 나오죠. 그럼 가끔 나올 때 일단 우리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요. 왜냐면 금감원이 됐던 검찰이 됐던 이런 세력들을 뿌리 뽑겠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런 종목이 또 있으면 어떡하지? 내 종목도 2배, 3배 올랐는데 내 종목도 저런 종목이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테마주 또는 그런 작전 세력에 개입이 된 게 아니더라도 나 급등한 종목 갖고 있는데 불안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지금 하한가 맞은 저 6종목이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투자 심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고 또 하나는 적어도 이 작전이라는 건 수급으로 작전을 하는 거예요. 수급. 뭐냐면 그 루보 때도 그랬고 JTBC 기사도 그렇고 이렇게 홀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홀딩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100명한테 야, 이 주식을 사. 근데 그 사람들은 샀다 팔았다를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샀다 팔았다를 못하게 계좌조차를 아예 맡아버리는 거죠. 작전 세력이. 작전 세력이 계좌 자체를 맡아야지 그 물량이 홀딩이 되고 이게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홀딩을 싹 시켜놓고 물량을 씨를 말린 다음에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6종목의 공통점이 뭐냐면 원래 거래량이 별로 없는 그리고 이 대부분이 지주회사급 애들이에요. 그러면 지주회사급 애들이고 거래량이 없는 애들은 대주주가 팔 생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팔 생각이 없는 소위 말하는 품절주에 물량을 홀딩을 시켜버리면 물량이 씨가 마르죠. 근데 씨가 마른 상태에서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전에 루보 때가 그랬고 작전이 대부분이 물량을 씨를 말리고 올리는 건데 일단 이현석 하한가가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또 그런 JTBC 뉴스까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쉽게 해설을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추정이라고. 왜냐면 기자가 한 게 100%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금감원 조사, 검찰 조사가 있겠지만 만약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게 작전이라면 제가 말한 그 정도의 시나리오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상승 종목을 보겠습니다. 상승 종목을 보면 어제도 그 말씀 드렸죠. 지수가 많이 빠지고 탑30의 상승률이 높지 않으면 크게 테마가 보이지 않을 것이고 테마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거죠. 억지로 짜내지 마세요. 억지로 짜내봐야 그 테마가 진짜 올라갈 테마일 확률이 높지 않으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보면 탑30의 상승률은 한 8% 정도고 상한가는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지수 빠진 거에 비하면. 상승 종목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애들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일단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들어와 있네요. 자동차 관련주들. 서진 오토모티브도 그렇고 현대공업도 그렇고 오토시스도 그렇고 한국 프렌즈도 그렇고 자동차 관련주도 이렇게 들어왔고 그거는 딱 이 논리만 생각하면 되죠. 대형주 오르면 중소형주 봐라. 오늘 코스피 200에서 대형주 제일 의미 있게 올랐던 게 뭐라 그랬죠? 현대차. 현대차 올랐으니까 자동차 부품주. 당연한 그런 짝짓기 매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짝짓기 매매, 신고가 매매, 뭐 시가총액 비교 매매가 제가 돈을 많이 벌었던 방법이지 이 세상에서 제가 유일하게 만들어내고 저만 하는 기법이 아니잖아요. 특히 짝짓기 매매는 단기 매매 하는 사람들은 기본이에요. 삼성전자가 오르면 반도체 중소형주, 현대차가 오르면 자동차 부품 중소형주. 요거 그냥 공식으로 아시면 돼요. 이해가 안 가면 외우시면 돼요. 아, 현대차 올랐네? 자동차 부품 봐야지. 삼성전자 올랐네? 반도체 관련주 봐야지.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해하세요. 오늘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하고요. 코스닥 지수가 4일 연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심란하신 분들이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탑다운으로 보는 게 맞으니까 지수를 계속 보셔야 하고요. 지수는 단기 움직임, 중기 움직임, 장기 움직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시장뷰를 중장기는 계속 우상향, 상승 방향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1, 2주 전까지만 해도 초급등을 한 단기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였다면 이제는 초급등을 한 상태에서 꽤나 큰 폭의 조정이 있었으니까 너무 큰 폭의 하락이 앞으로도 나올 것이라고 너무 쫄아있을 필요 없다. 근데 쫄아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의 여기 야 이제 쫄 필요 없으니까 미수 몰빵 치고 또 뭐 이제 3일 안에 다시 전고점 돌파하겠지가 아니란 얘기예요. 완만하게 바닥을 잡아야 되고 완만하게 전고점을 또 향해서 가겠죠. 매일 오르는 지수 없고 매일 떨어지는 지수 없다. 특히 지금은 중장기 상승장 뷰를 갖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떨어진다고 크게 쫄 필요는 없어요. 4일 동안 빠졌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 개인적인 브이로그, 뭐 강연의 영상 또는 마라톤 영상 또는 산악회 영상 또는 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해외여행을 꼭 좀 계획을 많이 잡아놨거든요. 저희 여행기 이런 것들을 혹시 개인적인 사생활, 슈퍼개미 사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자매 채널인 강남아저씨 채널 아저씨 무시하지 마! 강남아저씨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화요일 올라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주 화요일날 올라가니까 강남아저씨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사진으로 보는 것도 재밌는데 제 이세무사 LEESEMUSA 이세무사 인스타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무사 인스타 채널에 또 제가 뭐 등산한 사진, 골프 치는 사진, 맛집에서 먹는 사진 이렇게 자주 올리니까 인스타 그리고 강남아저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 부자 되는 마음 좀 꺾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만 그 대신 좀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파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텍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있잖아. 재무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엑셀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종목 추천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나이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오늘 지수 변동이 심해서 늦은 장중시황 올립니다. 시간은 1시인데요.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1.85% 하락, 코스닥 2.77%로 양시장 오늘 크게 하락하고 있네요. 첫 하락이 아니고 코스닥 하락이 4일째 급락인데 오늘 하락률이 제일 크다는 게 포인트네요. 약간 불안 심리 확산, 경계 심리 확산인데 아시아 증시와 미선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증시 낙폭 1위인데요. 이는 올해 코스닥 상승률이 세계 1위였다는 점에서 키맞추기 정도라고 여겨도 되지만 그래도 단기 하락이 조금 과한 편인데요. 우리 증시만의 급락 요인 2연속 하한가, 선광, 세방, 삼천리,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다우데이터의 이상현상과 금관원장의 불공정 거래, 엄단 멘트가 시장의 투자 심리를 급속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하루로 보입니다. 여전히 지수 차트상으로 위험 구간은 아니며 오히려 단기 상승이 과해서 조정이 왔는데 그 조정이 과하다면 반등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예상해봅니다. 거래소 대형주에서는 보험주를 포함한 금융주, 방산주 등이 상승하고 있지만 그 외 대부분 업종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차 전지주들의 낙폭이 심한 하루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수 2.7%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급락이 나온 상황이네요. 상승 종목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5종목 나오고 있긴 하지만 1시가 된 이 시간 탑 30이 6%대 상승이란 점에서 대형주, 중소형주 모두 쉽지 않은 하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코스닥 4일째 급락, 가까워지는 반등,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